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원이더라. 그래서 이 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계절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사계절은 시간하고 같더라. 3월부터 시작하면 6월이 오고, 가을이 되는 9월이 오고, 겨울인 12월이 오더라. 시간도 마찬가지더라.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봄이다, 봄이 된다 해서 입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입춘. 이게 이제 여름이 시작되죠? 6월은 이제 여기는 하지가 있더라.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게 하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더라. 입추더라. 입추가 여기 있다. 근데 실제 이제 이 입추고 들어선다는 것은 한 달 정도 먼저 옵니다. 먼저 오는데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딱 그 상황이 가을이다 하는 얘기죠. 12월은 이제 여기는 언제가 있냐? 12월 21일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하지하고 반대죠.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배되는 작물을 여름 작물, 그리고 또 이렇게 재배되는 작물을 겨울 작물. 그러니까 여기는 뜨거우니까 여름 작물, 여기는 추우니까 겨울 작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여름 작물에는 이제 포함되는 것이 주로 벼, 콩, 옥수수가 여기에 포함되더라. 근데 이제 서류에는 고구마, 감자도 여기에 포함되더라. 겨울 작물에는 좀 따뜻하게 하자. 겨울이 추우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오리, 밀, 그 다음 호밀, 귀리,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름 작물을 시작은 5월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겨울 작물은 시작은 10월, 11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게 이제 생육 기간이죠. 그러니까 10월, 11월, 10월, 그러니까 1월, 2월, 4월, 5월, 써 있죠? 5월 이렇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벼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다이렉트로 섭취하는 작물 중에 첫 번째가 오라이스, 이 벼더라 하는 거죠. 이 벼.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사람이 직접 먹는 거는 밀이더라. 밀은 여기 있더라. 그죠? 세 번째 작물은 뭐다? 세 번째 작물. 인간이 가장 다이렉트로 섭취하는 거. 감자더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식용이 있고 식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식량은 뭐냐면 사료작물, 녹비작물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식용작물은 우리가 다이렉트로 그냥 인간이 직접 먹는 걸 말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가장 많이 재배되는 이 옥수수가 그럼 뭐냐 하는 겁니다. 옥수수 얘는 식량으로 보면 주로 이제 99%가 뭐다? 사료용입니다. 99%라니까 조금 거시기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뭐 97%가 뭐다? 사료용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한국에서 보면 초당 옥수수 달달이 하죠. 그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좀 달아요. 그래서 여기 소독작물로 주로 재배되고, 그 다음에 옥수수 중에 찰옥수수라고 있죠. 그 먹으면
좀 쫀득쫀득하다 이제 표현이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찰지다 해서 이걸 많이 소비를 합니다. 고성군이 상당히 유명하죠. 강원도 행성도 유명합니다만, 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콩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콩이 글자가 막 날아다니네. 콩한테 실례입니다, 그죠?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데 너무 성의 없이 이제 성의가 좀 있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3대 작물이고 식량작물하고 포함하면 옥수수 포함하면 4대 작물이 포함되는 뭐다? 포테이토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테이토 감자인데 포테이토 하면 생각나는 게 나는 포테이토 칩밖에 생각 안 난다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포테이토 칩은 뭐예요? 감자가 있으면 쫙 위에서 아래로 삼면체죠. 삼면체 직선형으로 요렇게 해서 크게 그리면 그죠? 이걸 먹죠.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프렌치 FRENCH 프라이 FLY죠? 플레이 프렌치 프라이 스펠링이 어느 게 맞는 거 모르겠어. PFLY인지 FRY인지 위에가 맞겠네.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프렌치 프라이가 FRY인지 FLY인지 이게 FLY인 것 같은데 누가 한번 찾아봐요. 자 그러면 이 프렌치 프라이는 우리가 버거 가게 무슨 버거? 햄버거 가게에서 주로 이제 많이 먹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면 무슨 문제냐 하는 거죠. 이 프렌치 프라이는 튀기는 거죠. 기름에 튀기다 보니까 감자 자체만 해도 하이 칼로리인데 튀긴 기름이 뭐다? 또 고칼로리라. 그래서 고고 하니까 뭡니까? 수프 하이 칼로리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100g 먹는데 한 400kcal 정도 되어버리는 거죠. 100g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자 그냥 생으로 섭취하면 100g에 몇 칼로리? 100칼로리가 안 됩니다. 한 80칼로리.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수분이 80 몇 프로이기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 그런데 수분이 80% 정도 되죠. 근데 이 튀겨 먹는 이게 문제다. 그래서 감자가 인식이 별로 안 좋게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유럽이라든지 남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는 1년에 연간 소비량이 몇 킬로그램이냐? 100kg per person per year. YEAR이죠? 1년에 100kg을 먹는다, 구라파 사람들. 그 다음, 일본에서도 40kg까지 먹어요. 대단하죠? 일본 사람들이 쌀은 몇 킬로 먹어요? 50kg 먹는다고. 50kg 먹으면서 감자는 40kg 먹는다. 뭔가가 이상하죠? 그럼 뭐 때문이냐? 이 스타치 전분이 감자 전분을 이용해서 우리 같으면 당면 만드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 전분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프렌치 프라이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프렌치 프라이 FLY가 맞죠? 자, 그러면 감자는 언제 심고 어떻게 재배를 하는가? 감자는 언제 심느냐? 가장 빠른 게 얘네 3월에 심습니다. 3월. 옛날에 이제 이름 지을 때 3월이, 4월이, 5월이, 6월이 하는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은 그 달에 태어나면 그냥 편하게 3월이, 4월에 태어나서 4월이 이렇게 부르던 경우가 있습니다. 3월입니다. 우리 감자는 3월이
3월입니다. 3월이 됐죠? 3월이라고. 그 다음에 또 7월이 6, 7월인데 아마 6월이 갑니다. 6월이. 그 다음 또 8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감자는 3월이, 6월이, 9월이 하지 말고 8월이로 갑니다. 8월이. 됐죠? 8월이. 근데 그럼 감자를 1년에 3번 재배합니까? 아닙니다. 감자는 1년에 통상적으로 2번 재배할 수 있습니다. 2번. 근데 2번, 3번 재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윤작이 돌려짓기죠. 거의 모든 작물은 돌려짓기, 윤작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재배하면 또 쉬었다가 또는 다른 작물 재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짓는 걸 이제 연작이라고 하죠. 연작은 이어짓기죠. 우리말로 하면. 이어짓기가 아니고 짓기. 이어짓기, 연작을 하니까 연작 장애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세균성, 곰팡이, 병원균들이 많이 발생해서 온 상처가 되더라.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때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이 연작을 하지 마라. 연작을 하면 반드시 장애 문제가 나타난다. 물도 마찬가지죠.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속죠. 외국 속담에 그런 게 있죠. Rolling stone have no moss란 말이에요. Rolling stone have no moss. Rolling 굴러는 돌은 have no 가지지 않는다. 이끼를 가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자꾸 옮겨 다니면은 뭔가를 가질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영어로 쓰였겠죠.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작물에 대입을 해버리면 뭡니까? 윤작을 안 하고 연작을 계속 하면은 이게 모스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모스를 뭘로 보자? 병으로 보잖아. 병이 생긴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연작 장애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1년에 3번까지도 재배할 수는 있지만 어디서 제주도에서만 그리고 통영, 남해 이런 따뜻한 지역에서는 3번까지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번만 하라 하는 것이 이제 추천,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감자의 3월이죠. 감자는 3월입니다. 3월이 8월이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3월이 얘가 감자죠. 감자인데 수확을 언제 하느냐? 3월 달에 심으면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합니다. 그러면 6월 초 3월에서 시작해서 5월 말 6월 초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6월에 뭔가 재배하는 작물이 있죠. 뭐가 있나요? 6월에 시작하는 거. 물론 콩이나 옥수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방금 얘기한 게 뭐였어요? 연작의 문제점 얘기했죠. 연작하지 마라. 근데 감자는 주로 어떤 토양에 재배를 합니까? 환경한 토양에도 저자니까. 감자는 우리가 토성으로 보면 식토, 그 다음 양토, 그 다음 사토. 대체적으로 양토에서 사토 쪽으로 이 레인지 안에서 잘 자랄 것 같죠. 왜? 토 중에 있는 것이 가식 부위다. 그게 등이 줄기가 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토양이 단단해버리면 얘가 줄기 자람을 팽창을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에
사토 쪽에 가까운 것이 좋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토양이 중요한데,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변에 백사장에 여름에 해수욕을 갔는데 물을 이렇게 부었다가 조금 있으니까 위에 말라버리더라. 그건 무슨 얘기죠? 사토는 뭐가 잘 된다? 물이 잘 빠진다. 물이 잘 빠진다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배수가 잘 된다. 배수가 양호하다. 그러니까 감자는 물에서 재배를 하면 썩어버리죠. 썩습니다. 감자는 통기 조직이 없어요. 연뿌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배수가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토가 좋다. 그러면 말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이 감자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양분이 있었다. 뭐 어떤 양분이었냐? 우리가 16대 원소 했죠? 다량원소, 밀양원소 했습니다. 그럼 그 양분을 줬더니만 얘들이 전부 어때요? 여기 이제 감자를 심었어요. 심어놨는데 양분이 비 오니까 전부 밑으로 다 내려가 버려요. 그 얘들 감자가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양분이 빨리 뭐 된다? 투수와 함께 유실이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 그래서 지나치게 사토는 배제를 하라. 물론 이제 뿌리가 생기고 덩이 줄기가 생기고 커지는 데는 유리하지만 이 양분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토중 괴근이나 괴근이라 하면 뿌리. 요것은 이제 뭐냐? 고구마는 고구마 요렇게 생긴 이 고구마는 뿌리가 변형된 거고 요렇게 이 감자는 줄기가 변형된 겁니다. 어쨌든 이 토양 속에 있는 것을 이용하죠. 토양 속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이런 애들은 이 화학 비료를 자주 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퇴비를 많이 줘라. 퇴비는 어때요? 우리 유기물 퇴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입자가 있으면 뭐 크게 그릴게요. 이런 이제 유기물이 있다 하면 얘들은 여기에 양분을 가질 수 있는 능력 힘이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질소도 있고 인도 있고 칼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다 여기에 홀딩할 수 가질 수 있는 힘이 큰 거예요. 이해됩니까? 소위 손이 많다는 얘기예요. 손이. 그러니까 토양 입자 그냥 있으면 토양 입자 콜로이드가 있다면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띄고 있죠. 그러면 플러스 이온만 하고 결합하겠죠. 그런데 모래는 이 콜로이드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점토라고 하는 클레이에서만 존재한다. 그럼 12.5% 이하로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 점토가 양분을 홀딩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퇴비를 줘라. 이 퇴비를 줘라. 퇴비를 주면 얘는 비가 와도 양분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뭘 한다? 가질 보자에 보존할 보자에 비료비, 보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분을 가질 수 있다 해서 가질 보자에 물수자 해서 보수력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력과 보비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게 유기물이다, 퇴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퇴비 시용을 일반 작물은 보통 씨바르당 300평당 1톤 정도 합니다. 근데 얘는 1.5에서 2톤 정도 하면은 그 효과가 좋다. 이게 감자예요. 이게 고구마예요. 이렇게 작물을 이해를 해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물이 한번 봅시다. 사물의 이름 예쁘죠? 3월 되면 산에들이 꽃이 피고, 그죠? 이제 봄이 됐죠? 이걸 지우고.
봄이 되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식용으로는 3대 작물, 식량까지 포함하면 4대 작물인 우리 감자를 한번 봅니다. 포테이토. 자, 3월에 심는 것은 6월에 수확한다. 6월 초에. 요게 이제 봉감자라고 합니다. 우리 파종 좀 애매할 수 있는데 파종 시기에 따라 얘기하는 거죠. 파종 시기. 요걸 이제 봉감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심는 것을 여름감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심는 것을 9월달 심는 것을 가을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을감자는 제주도, 그 다음 남해안, 남해, 뭐 통영, 고성 이런 쪽이면 됩니다. 우리 이 내륙의 중북부는 안 됩니다. 왜? 이게 이제 감자 생육 기간이 90일이다. 90일에서 100일이다. 그러면 최소 석 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 좀 빨리 되는 거 80일 만에 또 수확하는 것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최소 3개월 또는 100일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봉감자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재배한다. 그럼 언제 파종하느냐? 이때 한다. 3월달에 한다. 수확은 6월 초에 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때 감자를 심으려고 하니 뭐가 있어야 된다? 종자가 있어야 된다. 이 종자는 일반적으로 시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시드는 그 시드가 아니에요. 감자는 뭘로 심나요? 이걸 심는다고? 요 종자가 아니에요. 이걸 심어. 그래서 요렇게 여기에 60g 나간다 보고 요 30g 짜리를 시감자로 쓰면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른다는 얘기죠. 요즘 기계가 그 스마트 농산업 시대죠. 기계가 자동으로 제가 착착착 잘라줘. 그 대량으로 재배할 때도. 그러니까 소규모로 뭐 텃밭이나 가정에서 할 때는 그냥 칼을 소독해가면서 끓는 물에 칼을 소독하고 여기 이제 끓는 물을 보일링 시키면서 끓겠죠. 물이 끓으면 여기 소독해가면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했었단 과거에. 지금 그래 안 한다. 기계로 딱 해서 소독 처리 다 하고 한 번에 쫙 잘라낸다.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다. 대량으로 하는데. 그래서 감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소독에 관해서 좀 이따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감자를 그렇게 재배를 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거를 씨가 그냥 씨가 아니고 씨는 씨인데 감자씨가 있는 감자씨. 감자씨. 이거 씨감자라고 그래요. 그 씨감자를 파종을 해야 안에 알이 굵게 감자가 크게 많이 달린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 이게 감자 씨가 너무 크잖아요. 다른 거는 한 1mm 커봐야 감자 외에 큰 종자들 콩이나 이런 거 1cm 직경이 그죠? 근데 얘는 완바이 몇 cm, 5cm 이렇게 크잖아. 그래서 많은 이제 연구를 했지. 어떤 연구? 이 뿌리에 작은 걸 달면 어떨까? 작은 감자, 씨 감자를. 이걸 이제 수경재배라고 그러죠. 수경재배. 영어로 하면 하이드로포닉스. PHO죠. 하이드로포닉스라고 합니다. 수경재배.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이걸 쓰니까 감자가 되더라는 거죠.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2mm, 5mm, 1cm, 2cm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씨감자를 생산하는 종자 생산하는 업체 쪽에서 보면 최대한 1mm나 2mm 작은 걸 많이 생산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잖아. 근데 2mm, 3mm 되는 거 심어 보니까 전부 부패돼 버리고 제대로 생장이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적정한 게 몇 cm더라? 1에서 2cm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농협을 통해서거나 여러 군데에서 이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많이 했었는데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새로 또 이런 시감제를 많이 합니다. 그럼 시감제는 제일 중요한 게 바이러스 뿌리란 건 없다는 얘기죠. 이 바이러스가 없어야 돼요. 바이러스 감염되면은 감자는 끝나버립니다. 끝난 거 있고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바이러스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지. 당연히 없지. 바이러스 없는 데가 어디 있어? 다 있지.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적은 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디가 있냐? 고랭지가 있다. 주로 대관령이 있죠. 고랭지. 그래서 고랭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출장처로 만든 고랭지 농업연구소가 있다. 거기 주변에서 생산한 이 씨감자는 바이러스가 없도록 바이러스 프리더라고. 그래서 이 종자를 생산하는 것은 최소 2단계 검증을 거칩니다. 바이러스가 프리하냐 안 하냐, 안전한 지대에서 생산되느냐 안 되느냐 검증 거쳐서 나온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일반 그냥 농가에서 재배한 거 쓰면 뭐 된다? 어된다 말이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뭐든지 정상적인 교육, 뭐든지 정상적인 것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농산업을 하니까 이게 돼야 되잖아.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저 지금 감자 10kg 얼마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감자 10kg. 재작년 데이터도 한번 찾아보고. 감자 프라이스 10kg. 자, 그럼 얼마나 생산되는가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감자를 어떻게 심는가에 의해서 보면 생산량을 알 수 있겠죠. 자, 가격 찾은 사람 18,000원 10kg죠? 그죠? 그러면은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한번 보세요. 2015년 2010년. 자, 그러면 감자를 어떻게 이제 수량이 얼마나 나올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감자를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감자는 이렇게 밑에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고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두둑이고 여기 고랑이죠. 고랑이. 참 그렇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마냐면 요게 80cm.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자를 심으면 여기 이렇게 조롱조롱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신겨지겠죠. 골이 요렇게 되겠죠. 되면 이제 요게 요거하고 자 여기 제일 높은 데하고 여기 제일 높은데 이 파코르죠. 파코. 고랑이 제일 두둑의 가장 탑 포인트 가장 높은데 요 간격을 뭐라 하느냐면 요것은 줄조자를 써서 조간이라고 하죠. 조간은 80cm. 물론 70cm, 60cm 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70cm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좋기는. 그런데 관리기나 트랙터나 이런 걸 기계화 하는 데는 또 80cm가 유리하긴 합니다. 보통 70cm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요 폭이 간격은 몇 cm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0cm 또는 30cm, 20에서 30cm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좀 넓게 했으니까 우리가 20cm를 할게요. 그러면 80 곱하기 20 cm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단위 면적당 구합니다. 몇 폭이냐. 그러면 메타로 바꿔줘야 되겠죠. 동그라미 나중에 4개 떼는 것보다는. 그러면 어째 0.8 곱하기 0.2m 메타죠. 이거는 cm니까
자, 그러면 얼마요? 28이 16이죠. 0.016이죠. 됐나요? 0.016은 요거 이제 1로 나누면 어때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셋 하니까 16이죠. 셋 하니까 동그라미 이거 하나 떼고 하면은 벌써 여기가 1이죠. 1.00이죠. 그러면 요렇게 오죠. 그죠? 하나 떼는 한 자리 오니까 둘, 세 자리, 둘, 세 자리 요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1000 나누기 16은 맞죠? 0. 요게 0.16이다. 그죠? 맞죠? 소점 두 자리니까 28이 16이니까 두 자리 여기네 0.16이다. 그죠? 0.16 제곱미터. 그죠? 그러면 두 자리니까 100이죠. 여기 나누셈 하니까 100 하니까 5 하면은 좀 남죠. 6 하면은 66이 36. 6 하니까 66이 36, 6이는 96. 거의 6폭이 6주가 생긴다는 거죠. 6주. 1제곱미터당 6주가 생긴다. 됐나요? 6포기가 생긴다. 그러면 핵심은 그러면 한 포기에 얼마나 생산되는가 보면 답이 나오죠. 이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비료를 적정 시비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적정한 토성 조건에서 제대로 관리했다면 얼마 정도 달리느냐? 자, 요 한 포기에 여기죠? 요거 한 포기에 감자를 몇 개 다느냐? 보통 10개 답니다. 10개. 우리가 심을 때는 뭘 심었습니까? 씨감자를 반쪽이나 3분의 1쪽을 심었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10개 달리는데 하나가 몇 g이냐? 보통 80g입니다. 80g. 그러면 요 한 주에, 한 포기에 몇 g 생산되나요? 800g이 생산되죠. 그거는 몇 g짜리 심었나요? 30g짜리 심었죠. 그러니까 그건 제외하고 이 종자는 그럼 800g이다. 한 포기에. 그럼 1제곱미터니까 여기 아까 6포기죠. 6, 8이 40이 4.2kg이 생산되죠. 됐나요? 그죠? 1제곱미터에. 그러면 요게 2.5 정도 곱하면 10kg가 되죠. 그죠? 2.5제곱미터. 그러면 약 2.5제곱미터.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4 맞아. 3제곱미터에 10kg 생산했다. 합니다. 3제곱미터에 18,000원이라는 얘기죠. 경제성을 따지면. 됐죠? 아, 여기 다예요. 여기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 평 얘기하죠. 평. 이 한 평이라는 것은 3.3제곱미터인데 머리 아프니까 한 평을 하자고. 그죠? 그러면은 이게 18,000원이다. 요게 이제 주로 우리가 10kg 단위로 판매할 때 판매가입니다. 예. 납품가죠? 그러면 자, 내가 가공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1헥타르로 합니다. 1헥타르는 자, 몇 제곱미터다? 10,000제곱미터죠. 몇 평이다? 3,000평이다. 그죠? 맞나요? 3,000평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 계산하기 좋기 2만원 잡자. 2만원이면 여기 2만원 곱하면 얼마다?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6. 맞죠? 그 다음에 2만원이죠. 2만원, 2, 3은 6. 맞죠? 그죠? 그러면 요게 10,000원이죠. 단위가. 맞죠? 그러면 동그라미 4개 더 붙여야 되죠. 계산 잘못. 다시 합니다. 자, 요것을 10kg에 이제 2만원을 계산합니다. 맞죠? 2만원 곱하기 3,0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동그라미 7개죠. 셋, 7하고 6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게 몇 분째짜리다? 100만 단위죠. 요게 뭐다? 1000만 단위다. 그럼 1헥타르 하면은 6,000만 원이 된다. 1헥타르.
그러니까 가로 100m, 세로 100m에 재배하니까 얼마? 6천만 원 조수익을 가져오더라. 그런 거 조수익인데 그러면 순수익은 얼마나 되느냐? 순수익, 조수익은 자 순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수익은 총수익이죠. 총수익. 판매 총수익에서 빼는 게 뭡니까? 투입비죠. 이 투입비는 뭐 인건비,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비, 토지 임차료 뭐 등등, 그 다음 농기계 사용, 그 다음 비료, 농약,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걸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 에그로컬처럴 머시너리 또는 인더스트리 쪽에서 기계를 첨단화된 기계를 투입하면 인건비가 훨씬 적게 들죠. 이걸 원래 감자 심을 때 전부 과거에는 소위 쪼그리 앉아서 하면 뭐 관절 다 베립니다. 지금 기계를 쫙 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10헥타르는 조금 무리고 하루에 뭐 2헥타르 그냥 해버립니다. 그럼 얼마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순수익 비율이 얼마냐? 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80이니까 아까 6천만 원이었나? 그 68이 40이 4,200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는 거예요. 수확도 과거에는 참뭐 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감자 수확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속에 감자가 막 있잖아. 그럼 지나가면서 털면서 기계가 감자만 딱 수거해내는 거예요. 그럼 감자를 이제 수거해내서 좀 놔두는 것을 큐어링이래. 치료라는 큐어링. CURING 큐어링이죠. 치료. 왜? 이렇게 어머니 저 탯줄 속에 딱 붙어 있다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어떤 기계란 애가 와가지고 뇌를 뭐 토양 속에 안전하게 있는데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상처를 받으니까 환경에 적응하게끔 하는 것이 큐어링이라는 아무리라고 하네. 아무리. 우리 손 같은데 딱지 앉으면 이 딱지가 생기도록 그죠? 안전하게 떼지도록 하는 것. 그게 아무리 과정이 큐어링 과정, 치료 과정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감자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요새 노는 땅이 있다. 강변에 뭐 있다. 그러면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사 짓기 힘드시니까 그거 내가 다 하자. 그럼 몇 헥타르? 나는 10헥타르 한번 해보자. 얼마요? 4억 2천이에요. 이게 농산업이 물론 감자 가격이 이런 때도 있어요. 10kg에 18,000원 할 때도 있지만 만원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럼 이게 기계하고 경제성하고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은 우리는 농꾼이다. 농사를 얼마나 스마트하게 경제성 있게 짓느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공에 관한 거 하고 설명은 또 이어서 드리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가 돼야 된다? 많이가 뭐니 해도 많이가 돼야 된다. 많이 되지 않는 거는 뭐다? 우리가 기본 식량, 기초 식량 주곡으로서 우리의 존립에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쌀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돈이 되건 안 되건 유지를 해야 되는 작물이지만 그 외 기타 작물들은 미안하지만 돈이 돼야 된다. 돈 되는 얘기는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